좀 있다가 두 명이 식당 안으로 딱 들어오더니 조용하고 아주 점잖은 그분한테 허리를 90도로 딱 꺾어서 인사를 하면서 형님 앉을 수 있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희가 군대 때나 뭐 상관한테 병사가 앉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앉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사랑 속에 비단금TV가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단금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항상 여러분들이 사랑인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조폭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조폭을 진짜 봤거든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조폭을 정말 눈앞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는 어느 식당에 가서 진짜 처음 봤거든요. 조폭을 제가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조폭 마누라 영화를 보면서 참 재미나게 봤었거든요. 여자가 아주 그냥 다리를 쫙 태권도 격술 팍팍 날아가고 진짜 격술 구단인가요? 뭔가요? 하여튼 이렇게 조폭 마누라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폭들이 정말 살벌하구나 하는 걸 이제 영화로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본 조폭은요 엄청 착해요. 정말입니다. 조폭이 엄청 착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안 그러겠죠. 앞에서만 착한 척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폭을 제가 눈앞에서 직접 보다 보니까 어떤 광경을 봤냐면요. 정말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나 90도로 허리 굽혀서 딱 인사를 하는 그런 일밖에 없거든요. 실제 북한에도 조폭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조폭들은요, 그렇게 90도로 딱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거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는 조폭들을 또 어떻게 아냐면요. 저희 남편이 경찰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과 조폭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도. 그리고 북한 조폭들은 또 패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조폭의 패 이름을 붙이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이름을 지역을 예를 들게요. 만약시 경우에 평택패, 오산패, 화성패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서 조폭들이 한 개의 조직으로 구성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조폭들을 보면 대체로 군에 안 나간 남성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속에 혹시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이런 좀 쓴다는 이런 군인들, 제대 군인들이 한두 명씩 좀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 생활을 하면서 군에 안 나가고 사회에서 굴러 먹으면서 그 복잡하고 살기 힘든 북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 단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깡패들이라고 하는데 북한도 깡패라고 합니다. 조폭이라고 안 해요. 문제는 이 깡패들이 그 어떤 큰 시장 있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뭘 많이 팔아 오는 사람들의 그 물건을 막 가서 압축해가지고, 압축이라는 게 이제 가격을 싸게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좀 비싸게 팔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깡패들이 말을 안 들으면 또 뒷일이 또 무서워서 그런 대로 눈 감아주고 이런 것도 북한에도 수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내용을 잘 알게 된 것도 저희 남편 때문인데 하여튼 북한에도 이런 깡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진짜 조폭 마누라를 봤을 때는 조폭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아주 살벌하게 생겼더라고요. 완전히 깡패처럼 생기고 쉽게 표현하면 얼굴이 뚝감자처럼 뿔뚝뿔뚝 해야 된다고 하나요? 눈도 무섭고 온몸에 문신도 새겼고 옷통을 딱 까면 완전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그래서
이런 깡패들을 진짜 내가 한국에 와서 조폭 보니까 근데 너무 착한 거예요. 식당에서 보다 보니까 뭐 깡패 두목이겠죠. 조폭 두목인 듯 합니다. 저희가 옆에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 식탁에 조용하게 아주 참하게 생긴 뭐 그분이 남자분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두 명이 식당 안으로 딱 들어오더니 조용하고 아주 점잖은 그분한테 허리를 90도로 딱 꺾어서 인사를 하면서 형님 앉을 수 있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희가 군대 때나 뭐 상관한테 병사가 앉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앉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뭐 갑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그 상황이 허리를 90도로 꺾고 이제 진짜 전 그거 처음 봤거든요. 진짜 이게 팔이라면 딱 이렇게 꼽더라고요. 이렇게 90도를 허리를 90도를 꺾더니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하고 봤죠. 아니 세상에 보니까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앉을 수 있습니까? 하더라. 앉아.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앉아 하더니 앞뒤로 딱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더니 물이 없으니까 앞에 또 형님 물 들어 갔다 오겠습니다. 딱 보고 하고 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조폭들은요 아주 허리를 90도로 딱 꺾고 인사하고 앉고 보고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도 형님 밖에 나가서 좀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뭐 전화가 오니까 딱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와서 다시 형님 앉겠습니다 하고 딱 인사를 또 앉을 때마다 이제 허리 굽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앉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 옆 식탁에 앉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에 진짜 대한민국의 조폭들은 저렇게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아주 점잖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막 뚝감자처럼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막 진짜 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됩니까? 이그러지게 무서운 그 관상이 아니고 정말 미남장고입니다. 너무 미남자였어요. 피부색도 좋고 진짜 저 그거 봤을 때 너무 미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뭐야 조폭들이 우리나라 조폭들은 참 미남자네. 키도 크고 체격도 떡 뻐그러지고 어깨가 여기가 쫙 뻐그러지고 그리고 진짜 멋있게 생기고 미남자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조폭들도 다 군에까지 갔다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군기가 빠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보면서 대한민국의 조폭들이구나 하고 했는데 그 식당에 아마도 자주 오나 봅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밥을 이제 그 주문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오셨어요? 하면서 하는데 아주 주인하고는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뭘 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뭐 주인이 알아서 이 조폭들의 식사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다 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조폭들이 참 예의도 바르고 잘생겼고 조폭 마누라에서 나오는 그 영화 속의 그런 무시무시한 남자들이 아니고 아주 멋진 미남들이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는 조폭들이나 뭐 군대 헌병들이나 아니면 일반 남자들이나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까? 참 너무 남자들이 미남자여서 제가 이런 조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남자의 미모에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여자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한국의 조폭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북한에는 조폭이라기보다는 깡패죠. 그 북한 깡패들은요 아주 무자비한 깡패들입니다. 어떻게 싸움을 하냐면요 깡패 집단끼리 이제 그것도 조직적으로 또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패가 있고 또 무슨 뭐 삽만 들고 싸우는 거 있고 돌만 주머니다 엮고 다니면서 싸우는 패도 있고 이렇습니다. 북한은 보게 되면 아주 미개하게 싸우죠.
한국 드라마 장군의 아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싸우는 그 조폭들이 그 문화나 북한 조폭들, 북한 깡패들이 그 싸우는 그 방식이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완전히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 방식대로 북한도 그렇게 이제 싸우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싸울 때면 북한은 막 돌패면 순전히 돌만 주머니에다 입고 다니면서 막 이제 패끼리 싸울 때는 돌 날아가고 막 돌이 한 대 얻어맞으면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패싸움 하는 것도 있거든요. 북한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북한에도 이런 조폭들, 깡패들이 있고 또 이걸 다스리는 것이 법기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폭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끼고 살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경찰이어 가지고 이런 조폭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그 험악한 북한 사회도 어찌 보면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아도 밤에는 전기가 없는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가자면 내가 뭐 내 몸 하나는 뭐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창 쓰는 법, 칼 던지는 법 이런 걸 배웠거든요. 여자인데 어떻게 저런 걸 배웠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집에는 딸만 삼형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형제들도 다 내가 장녀이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그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다 나서서 우리 형제들 일도 해결하고 이랬던 그 추억도 떠올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 던지는 것도 이제 모란봉 클럽에 나와서 이제 뭐 그 출연 영상도 있지만 참 그 영상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올려 띄워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다 저희 고신술입니다. 고신술로 나가서 창 던지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북한 사회도 뭐 만만치 않은 사회고, 이런 속에서 북한에서 생각했던 남조선사의 깡패, 조폭 이렇게 생각하고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생각이 사이에서 오는 너무 예의 바르고 미남자였고 너무 신선한 조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금이가 한국에 와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한국의 조폭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감동도 받고 충격을 받았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북한에서 봤던 조폭과 우리나라 한국에서 본 조폭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우리나라 조폭이 정말 신선한 조폭이더라. 이런 저희 한국 정착기에 있었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비단금TV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스토리로 찾아오는 비단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